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인생 별거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느닷없이 영화보다 더 스펙터클한 상황이 벌어지는 통에 인생 참 살아볼만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겨우 35년 남짓 살아온 주제에 인생 타령을 하니 좀 우습긴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을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입양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니, 몇 년 전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제게는 5살 위의 오빠와 2살 아래 여동생이 있어요. 우리 3남매는 모두 입양아예요. 저희 부모님께는 친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대요. 이 일로 저희 부모님은 이혼 상황까지 갈 정도로 심각한 불화를 겪게 되셨고, 그러던 차에 저를 시작으로 오빠와 동생을 차례로 입양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셨대요. 비록 입양 가족이기는 해도 눈치를 보거나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집안 형편이 풍족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고, 무엇보다 자식들 셋 다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다 보니 차별 없이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 3남매는 우애가 좋았어요. 서로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며 자랄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 3남매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진 건 제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이미 저는 우리 가족이 다른 집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는 상태였고, 오빠는 7살 때까지 시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입양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내는 모르는 상태였죠. 그런데 막내가 학교에서 ABO 혈액형에 대해 배우고 오면서 집안에 소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언니는 혈액형이 뭐야? 나 오늘 학교에서 혈액형에 대해 배웠는데 부모님 혈액형을 알면 자식들 혈액형도 알 수 있대. 언니 엄마랑 아빠 혈액형 알아? 동생은 그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가족 혈액형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을 뿐인데 저는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 혈액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입양하려는 사실을 알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내가 아는 사실을 동생한테 솔직히 말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안 섰고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 저는 평소와 달리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엄마한테 몰래 알려드렸죠. 엄마는 이따 아빠가 퇴근하시면 막내한테 잘 설명하시겠다며 그때까지는 동생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빠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셨고, 부모님은 안방에서 한참 동안 상의를 하신 뒤 거실로 저희 3남매를 부르셨어요. 엄마는 진지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우리 3남매를 입양해서 키우셨다는 사실을요. 정훈이랑 상은이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정민이는 처음 듣는 얘길 거야. 처음부터 비밀로 할 생각은 없었어. 때가 되면 얘기해 주려고 했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참에 말하는 게 좋겠지? 정민이는 아직 어려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어. 엄마 아빠가 직접 너희들을 낳았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 하지만 너희들을 처음 봤을 때 우리 아들이고 딸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 가족이 되는데 피가 섞였건 섞이지 않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서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날 부모님께서는 친아들을 잃고 입양을 결심하던 순간부터 우리 3남매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미 내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부모님을 통해 확실히 전해 듣고 나니 기분이 묘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 우리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엄마 말과는 달리 우리 3남매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식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어요. 눈치라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걸 먼저 떠올리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날 다시 시설로 돌려보내지 않을까? 내가 반찬 투정을 하면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친부모도 아닌데 내가 용돈 달라는 말을 해도 되는 걸까? 난 친자식도 아닌데? 등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 소심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었나 봐요.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친자식도 아닌데 언제까지 엄마랑 아빠한테 예쁨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우릴 버리면 어쩌지? 이 바보야, 넌 엄마가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 그럴 분들이라면 우리를 입양조차 하지 않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 TV를 보면 입양됐다가 파양된 애들 얘기도 많이 나오던걸? 오빠는 겁 안 나? 왜 안 나겠어. 나도 겁나. 그런데 친부모라고 해서 다들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 것도 아니잖아. 뉴스에도 나오잖아. 자기 친자식을 학대하고 버리는 부모들.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건 믿어.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하신 것만 봐도 알 수 있거든. 오빠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오빠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님은 아니셨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셋 다 동등한 처지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시샘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건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우리 삼남매는 비록 입양아 출신이기는 하지만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셔서 생활이 윤택했거든요. 우리 삼형제 모두 해외 어학연수나 유학을 다녀왔을 정도로요. 덕분에 오빠는 유학 생활을 했던 미국에서 취직을 해 터를 잡고 살고 있고, 비올라를 하는 여동생은 예고 재학 중에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났다가 현재는 모지역 시향에서 단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요. 친자식도 아닌데 부모님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덕분이었죠. 그래서 학창시절 때부터 제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다들 저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안 순간부터는 부러움이 조롱으로 바뀌더군요. 중학생 때였는데 입학하고 처음부터 단짝으로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비밀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공유하고 지냈죠. 그 친구한테만은 속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가 입양하라는 걸 말해줬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부터 반 친구들이 저를 힐끔거리며 소곤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여 기간 동안 찜찜한 마음으로 지내야 했는데 하루는 화장실에서 뜻밖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야, 사완 오상은 입양하라며? 완전 깜돌 않냐? 방학 때마다 해외로 가족여행 떠나고 옷이랑 신발도 고가 브랜드 것만 쓰길래 열나 부러워했는데 완전 대박 반전이지? 정말? 야, 그래도 그렇게 부잣집 딸로 살면서 온갖 거 다 누릴 수 있으면 나도 입양하러 살고 싶다. 근데 집으로 그런 소리를 했대? 촉 맞았냐? 집으로 떠들고 다니게? 걔랑 붙어 다니는 정화 있지? 걔가 뒤에서 소문 퍼뜨리고 다녔다나 봐. 그래서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는 거다. 앞에서는 절친인 척하면서 뒤에서 자기 흉보고 다니는 걸 알면 오상은도 대박 열받을 거다. 화장실 변기칸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입양하려는 사실이 소문났다는 것보다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나중에 친구한테 따져 물었더니 부러워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부모한테 버림받은 네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게 셈이 나고 내 처지가 억울해서 그랬어. 넌 가진 것도 많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사니까 이 정도 소문은 별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자기가 한 짓이 탄로나자 아예 안면 몰수하고 막 나가는 친구를 보니 화도 안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껏 저런 인간을 알아보지 못하고 절친으로 생각했다는 게 억울했을 뿐이었죠. 그 이후 저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제가 입양하라는 건 비밀로 하고 살았어요. 결혼 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귄 지 2년이 넘어가면서
결혼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내 사정을 알고 나면 중학생 때 친구들처럼 돌변하지는 않을까 겁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언제까지고 속일 수만은 없었어요. 그건 분명 사기 결혼이니까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제 말에 당황하던 남편은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많이 힘들었겠다. 이 얘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럼 자기 빼고 오빠랑 동생은 친자야? 삼남매가 모두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더니 남편은 꽤 놀라는 것 같았어요. 동생이 학교에서 혈액형에 대해 배우고 온 날 약간의 소동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소동이 있기 전부터 난 대충 알고 있었어. 아빠는 O형이고 엄마는 B형인데 난 A형이거든. A형은 낳을 수 없는 혈액형이잖아. 그런데 나만 이상한 게 아니더라고. 우리 오빠는 AB형이거든. 그때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었어. 동생은 B형이라서 혈액형상으로는 친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전부 입양되었더라고. 솔직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적어도 부모님 사랑이 누가 한 사람한테 편향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나 참 옹졸하지? 아니,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래도 다행이다. 상은이 혼자 외롭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서운한걸?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우리 사귄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야 말을 해주게. 미안해. 속일 생각은 없었어. 난 자기가 내 상황을 알면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겁이 나서 말 못했어. 정말 미안해. 당신 어머님 아버님께는 내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릴게. 아니야. 부모님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그리고 입양됐으면 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당신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걸. 앞으로는 내가 자기 아빠고 엄마고 남편까지 되어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남편의 든든한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이런 남자를 만났을까 싶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믿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입양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제가 너무 못나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 평생 내 남편 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어요. 제 상황을 전해 들으시고도 시댁에서는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일부러 저를 배려해서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사는 동안 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도 무사히 끝마치고 신혼여행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나자 이제 정말 내 손으로 가정을 꾸렸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이제 남편과 저를 반반 닮은 아이를 낳아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흔히들 겪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시댁에서 겪는 불합리화 대우 등은 참고 넘길 수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참고 넘기면 온전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내 생각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는 시간이 흐르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결혼식 준비는 결혼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이전까지 제게 호의적이었던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완전 180도 변해버렸어요.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떡밥을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미 자기 집 사람이 된 제 앞에서는 염치 없고 뻔뻔한 요구도 노골적으로 대놓고 하더라고요. 얘 새아가 어제 보니까 홈쇼핑에서 모피코트 세일하더라. 내 나이 정도 되면 모피코트 정도는 하나쯤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가격도 얼마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 해주지 않으련? 이런 건 원래 며느리들이 알아서 준비해오는 건데 너 시집 올 때 그런 건 통해오지 않았잖니? 맞아. 그러고 보면 올케 언니는 정말 뻔뻔할 정도로 아무것도 해온 게 없다니까. 완전 날로 먹었지. 나한테도 예단이라고 노 한 번 해준 것밖에 없었다나. 우리 엄마랑 나나 되니까 참고 넘어간 거지. 다른 집 같았으면 어림도 없지. 언니도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할 말은 많았지만 꾹 참고 하지는 않았어요. 예단을 간소하게 했던 건 시댁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예단은 필요 없으니 예단비를 더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돈을 받아 챙겼으면서 그건 쏙 빼놓고 계산을 하는 걸 보면 참 염치도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애교로 넘길 일이더라고요. 이듬해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며 저한테 돈을 요구했거든요. 새아가, 며느리도 자식인데 네 시누이 결혼에 나 몰라라 하고 있을 셈이냐? 네 친정이 꽤 살지 않니? 이럴 때 잘 사는 친정 덕 좀 보고 살면 좀 좋아. 비록 네가 친자식은 아니라지만 뭐 다행히 네 형제들도 같은 처지라니 니네 부모 재산 나눠 갖는 데는 문제 없을 테고 말이다. 네 친정에서 한 5천만 해주면 우리 윤지 결혼은 남부럽지 않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아가씨 결혼하는데 왜 저희 부모님 돈을 써요? 그 일랑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해볼 테니 제 친정 얘기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예, 너 좀 모자란 애 아니니? 잘 사는 네 친정 부모한테 돈 5천이 돈이겠니?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을 마다하고 왜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쓰려고 들어? 너 출가 외인이야. 이제 네 가족은 우리라고. 게다가 네 친정 부모랑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남이잖아. 내 가족 돈 쓰느니 남의 돈 쓰는 게 낫지 않겠어? 다 널 위해 하는 말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지 원. 네가 이런다고 네 친정에서 네 맘 알아줄 것 같니? 모르긴 해도 네 오빠고 동생이고 어떻게든 양부모 돈 뜯어갈 궁리하고 있을 거다. 어차피 친자식도 없는 마당에 그 많은 돈 죽을 때 싸매고 가겠니? 어차피 니들 형제한테 나눠주고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받아낼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면 그게 남는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한테 제 친정은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돈을 꺼내올 수 있는 금고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면서도 별말 없이 저를 받아들였던 것도 제 형제들 모두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남북전쟁 중에 깃발을 꽂는 대로 자기 소유지를 만들 수 있었던 미국의 개척자들처럼 어머님은 제 친정 돈 따먹기에 혈안이 된 사람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내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돈까지 축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빠, 이런 말하게 돼서 정말 미안한데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금방 갚지는 못하겠지만 다달이 약간의 이자 포함해서 갚아 나갈게. 왜? 무슨 일 있었어? 평생 이런 얘기 안 터내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니. 너 아버지랑 어머니께는 말씀드려봤어? 아니, 어떻게 말을 해. 나 결혼할 때도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염치 없어서 말 못하지. 친자식도 아닌 주제에 어떡해. 상은아, 내 생각엔 말이야. 너한테 꼭 필요한 돈이라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잘 말씀드려봐. 너라면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때 오빠의 말에 뭔가 위화감 같은 걸 느끼긴 했지만 그보다는 당장 오빠한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서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일단은 돈이 급했던 터라 동생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근데 그거 알아? 우리 셋 중에 친자식이 있는 것 같아. 일산 고모가 아빠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도 죽을 때 재산은 친자식한테 주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는 줄 알아? 언제까지 친자식을 양자로 속이고 살 거냐고 하더라니까. 그 얘기인 셋 중에 친자가 있다는 말 아니겠어? 그게 누굴까? 동생 말을 듣자마자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친자는 동생이라는 사실을요. 혈액형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랑 오빠는 저희 부모님 혈액형으로는 낳을 수 없으니까요. 동생은 제 처지가 딱해 보였는지 자기가 모아둔 3천만 원을 제게 보내주었어요. 언니가 돼서는 동생한테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돈이나 빌려 쓰다니 속도 상하고 창피했어요.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는 동생 돈을 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저녁밥을 먹으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동영상한테 들은 친자 얘기도 함께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화를 내지 뭐예요. 뭐? 그게 사실이야? 그럼 처제가 친자식이란 말이냐고. 부모님한테 확인한 건 아니지만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정민이는 B형이거든. 그런데 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 몰라서 물어. 낙동강 오리알되게 생겼는데. 아, 미친. 당신은 그동안 뭘 한 거야.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이제서야 알다니. 양자라도 부모 유산 받는 데는 문제 없겠지. 뭐 차등 지급을 받을지는 몰라도 당신 부모님 성격상 크게 차별하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뭐? 당신은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내가 친정 부모님 유산 못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냐고. 아니, 누가 꼭 그렇대. 말이 낫으냐는 말이지. 그날 남편의 표정은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돈에 눈이 먼 탐욕 덩어리 그 자체였거든요. 그제야 그동안 내가 믿었던 남자가 어쩌면 그리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나니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의심스럽고 못 믿어왔어요. 그간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릴 것 없이 제 친정에 드나들며 내 부모님께 사위 노릇을 톡톡히 하던 남편의 모습 역시 다 돈을 노리고 한 짓이 아닐까 의심스럽더라고요. 툭하면 제 부모님 앞에서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꺼냈던 것도 제 친정 도움을 받으려는 남편의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알아채기 쉬운 걸 제가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내 자신이 한심했어요. 이후 남편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욕심에 전보다도 더 눈에 불을 켜고 제 친정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꼴사나워서 역겨울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한테 그랬죠.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렇게 공들일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 재산은 친자식한테 물려줄 거니까. 설사 그러지 않겠다고 하셔도 우리 친가에서 가만히 있질 않을걸? 특히 친할머니랑 고모들이 그 꼴을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 난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야. 더 욕심 안 내. 어쩌면 오빠도 그래서 일찌감치 미국에 터를 잡고 사는 건지도 몰라. 아빠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미국까지 나가서 사는 거 보면 말이야. 오빠도 부모님 재산에 욕심 안 내겠다는 거겠지. 나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접어. 아씨, 이거 완전 똥 밟았네. 야, 넌 어떻게 된 애가 눈앞에 그 많은 재산을 두고도 욕심을 안 내겠다는 말을 쉽게 하냐?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네 남편이 이렇게 공들이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두 손 놓고 포기할 생각부터 하냐고. 네가 입양하라는 소리 했을 때 솔직히 실망했는데 그나마 네 형제들도 다 같은 처지라고 해서 희망이 생겼더랬어. 근데 사람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친자식이 있다는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겠냐? 눈앞에서 당첨된 로또가 딴 놈 손에 들어갈 판인데. 아, 나만 속물이고 나만 나쁜 놈이지.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냐고. 처가 도움받아서 회사 하나 차리면 노조 좋고 나중에 우리 자식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냐고. 그런데도 넌 너 혼자 고고한 척 꼴값이나 떨고 있으니 내가 속이 안 타겠냐?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차라리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나는 자기 부모 형제한테 더한 꼴을 당하면서도 이혼 생각은 안 했었는데 남편은 그깟 돈 때문에 이혼을 하자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남편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나도 가정도 아닌 돈이라는 걸요. 이런 남자라면 내게서 돈을 얻을 수 없게 되면 언제든 나를 버릴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랑 꾸리는 가정이 과연 행복하긴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내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 얘기를 하고부터 제 친정에 발길을 끊었어요. 얻어낼 게 없어진 이상 공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구체적인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재산 분할부터 이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기도 전에 친정에 일이 생겼어요. 친정 엄마가 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많이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이라서 수술 당일 저는 직장에 월차를 내고 병상을 지켰어요.
동생이 지방에서 연주회에 참석하느라 엄마 곁을 지킬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실로 옮긴 엄마는 약 기운에 취해 그런지 자꾸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엄마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하더라고요. 환자 이름이나 나이 같은 쉬운 것들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혈액형이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A형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죠. 엄마가 왜 A형이야? B형이지? 간호사님, 저희 엄마 아직 마취해서 덜 풀린 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간호사가 저를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그러더라고요. 최종숙 환자분은 A형 맞는데요? 마취는 다 풀리셨습니다. 네? 저희 엄마가 A형이라고요? 아닌데, B형인데? 제 말에 간호사는 몇 번이나 확인을 해주었고 순간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엄마가 A형이라면 친자는 저라는 얘기니까요. 잠든 엄마 곁에서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있는데 아빠가 오셨더라고요. 아빠는 제게 수고 많았다며 병상은 아빠가 지킬 테니 집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아빠, 나 물어볼 게 있어. 있잖아, 일상 고모가 그러는데 우리 셋 중에 친자식이 있다던데 사실이야? 난 그래서 엄마랑 혈액형이 같은 정민이가 친자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간호사가 그러는데 엄마가 B형이 아니라 A형이래. 그럼 내가 친자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아빠, 어떻게 된 건지 말 좀 해줘. 아빠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 네 오빠를 잃고 네 엄마가 망가지기 시작했어. 그때는 나도 너무 힘들어서 네 엄마를 돌볼 여력이 없었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사이엔 깊은 골이 생겨버렸고 이혼 문턱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다 네 엄마가 일을 저지른 거야. 죽은 아들을 따라가겠다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한 거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더구나. 네 엄마마저 이렇게 잃게 되면 나도 더는 버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싫다는 네 엄마를 끌고 상담 치료를 시작했어. 그러다 거기서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부부를 만나게 됐고 그분들을 따라 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니게 되었지. 그러다 그곳에서 유독 눈이 밟히는 아이가 있어서 네 엄마랑 수시로 그 아이를 보러 갔었어. 그게 바로 네 오빠란다. 당장 입양을 하고 싶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구나. 입양은 마트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거든. 가족이 되는 거니까 우리 입장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아이의 마음도 중요하잖니.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두고 아이와 친해지는 게 순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너를 임신한 거야. 엄마는 너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꾸준히 네 오빠를 보러 시설에 찾아갔어. 내 자식이 생겼다고 이미 마음에 들어온 아이를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는 없었으니까. 네가 돌이 지나고 나서야 네 오빠를 입양하게 되었다. 그때 엄마랑 나는 결심을 했지. 우리가 낳은 자식이든 입양을 한 아이든 똑같이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그래서 너한테는 못할 짓을 하게 되었어. 그게 늘 가슴에 빗으로 남아있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 같구나. 이후에 정민이를 입양하고 그렇게 삼남매를 키우면서 단 한순간도 너희 셋을 다른 마음으로 대한 적이 없었다. 모두 우리 자식들이었으니까. 아빠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내 부모님은 한순간도 내 엄마, 아빠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더불어 오빠도 동생도 한결같이 내 형제들이었거든요. 그게 피를 나눴건 나누지 않았건 상관없을 정도로요. 결국 저희 부모님은 우리 삼남매를 온전히 자식으로 품고 가정을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니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딱 한 사람, 제 남편만 빼고요. 무덤덤했던 제 반응과 달리 제가 친자식이라는 소리에 남편은 흥분을 감추지 않았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묵직한 돈지갑을 온전히 되찾은 사람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식스센스 이후로 최고의 반전이다. 난 정말 내 손에서 모든 게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고.
상은아, 우리 이제 살았다. 완전 인생 로또 당첨된 기분이라고. 남편은 기쁨에 취해서 그간 우리 사이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혼을 하기로 했던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내가 다 신기하네. 자기 원래 남의 일에 관심 없는 사람이잖아. 야, 어떻게 너랑 내가 남이냐?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우리 이제 지난 일은 잊자. 아니, 이참에 여행이라도 떠날까? 그간 있었던 나쁜 기억 싹 지우고 새 출발하자는 의미로 말이야. 어때? 너도 좋지? 미쳤구나. 갈라설마당에 무슨 여행. 새 출발은 각자 해야지. 상황이 어떻게 됐건 간에 이혼을 하겠다는 내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서류에 도장 찍고 그동안 상의했던 대로 집이랑 살림 정리하자. 상훈아,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 집 상황이 변했으면 우리 상황도 변하는 거지. 애초에 우리가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도 다 그 때문이었잖아. 내가 그동안 섭섭한 말을 해서 마음 상한 모양인데 그건 살면서 내가 차차 갚아나갈게. 그러니까 마음 풀어 자기야. 이 남자는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쐐기를 박아주었죠.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복원되는 게 아니야. 한번 금이 가면 아물지 않아. 더 악화될 뿐이지. 결국 우리한테 남은 선택지는 이혼뿐이라는 거 당신은 모르겠어?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 아무리 입에 꿀을 바르고 달콤한 소리를 해대도 당신 속은 썩을 대로 썩어서 악취밖에 안 난다는 걸 알아버렸거든. 그러니까 되도 않을 일에 공들이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이미 내 인생에서 너는 없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 충고해줄까? 너 앞으로도 인생 딱 지금처럼 살아. 필요에 따라 사람 마음 훔치고 돈만 보고 행동하고 수 틀리면 신이고 뭐고 다 접고 네 이익에 따라 사는 거 말이야. 그래야 정말 널 위하는 사람들 다 떠나고 주변엔 너 같은 속물만 남게 될 테니까. 그때 돼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야. 네 인생을 망친 건 다 이기적인 이놈 탓이니까. 알겠냐 이 새끼야?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네가 입양하라고 했을 때도 받아준 사람인데 넌 은혜를 이렇게 갚냐? 은혜?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달래 나랑 결혼했니? 내 부모 재산 보고 한 거잖아. 우리 3남매 중 나 혼자만 입양해왔다고 했다면 그래도 네가 나랑 결혼했을까? 모르긴 해도 넌 절대 안 했을걸? 내 동생이 친자일지 모른다는 말 한마디에 이혼까지 결심한 놈이라면 뻔한 거 아니니? 그러니까 그 더러운 주둥이로 은혜니 뭐니 개소리 짓거리지 마. 역겨워서 토할 것 같으니까.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재산 분할이 끝날 때까지 친정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리곤 현재는 오피스텔을 얻어 나와 살고 있어요. 친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에 기대 살 생각은 없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만 특별히 금전적 지원을 더 해주시지도 않을 테지만요. 애초에 마음 먹었던 것처럼 저는 제 힘으로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생각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지원은 딱 결혼까지면 충분하거든요. 내 인생은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내가 살아내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눈 감는 그날 내 인생이 참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건강하시고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